안녕하세요, 박예림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HTS를 활용하는 꿀팁들을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래량으로 확인하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직장에 계시거나 할 때는 실시간으로 이 주식시장을 체크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거래량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키움증권 기준으로 0600번 키움 종합 차트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캔들, 그리고 이평선 정도 많이들 보실 텐데요. 그렇지만 저희 경제예찬 구독자분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겠죠. 저희는 이 캔들 아래에 있는 거래량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거래량이 대체 뭘까요? 이 매수자랑 매도자 사이에서 실제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총 수량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다른 때에는 이렇게 평이한 거래량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확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그때의 캔들을 저희는 기준봉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봉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차트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기기 쪽이죠. 한번 HD 현대일렉트릭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자,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이 초입, 가격이 한 20만 원, 25만 원일 때 이때를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대량의 거래량이 붙어졌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대충 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량에 지금 한 3배가 넘는 거래량이 나타났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같이 나와주면 앞으로 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때의 전제 조건은 캔들의 색이 빨간색,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인데요. 반대의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때 보시면 이때도 굉장히 많은 대량의 거래량이 붙어줬는데 캔들의 색을 한번 볼게요. 캔들의 색이 파란색,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럴 땐 반대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실 때 단순히 거래량이 많으니까 유동성이 높아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거래량과 캔들의 색을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데드크로스랑 골든크로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다룬 이 거래량 공식까지 접목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한결 편해지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기준봉이 나타났다고 쳤을 때 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지켜지기만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대량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 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 그리고 분봉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분봉에 적용을 하실 때는 적어도 15분봉은 하셔야 조금 더 신빙성이 높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들은 잘 들으셨죠? 배운 걸 토대로 실전에 적용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어떤 기업의 주가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고 치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날 추세가 바뀌거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자, 이날 대량 거래량만 중요한 거냐? 아니죠. 대량 거래량이 터진 날 캔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때의 대량 거래량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캔들이 뭐예요? 음봉 캔들입니다. 이때의 대량 거래량, 앞전보다 더 많은 대량 거래량을 보였지만 캔들이 윗꼬리가 굉장히 긴 캔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윗꼬리라고 하면 뭐예요? 장중, 고점 대비 차익 매물이라든지 실망 매물 때문에 하락한 캔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뒤로 쭉쭉쭉 가보니까 대량 거래량을 터진 날 몸통이 꼬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상승 캔들을 만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가장 신뢰도가 있다고 느껴지시죠?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바로
요 구간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종목의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그 거래량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 터진 날의 캔들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거래량 터진 캔들 이 이후에 추세를 보니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주식시장은 하나를 아는 투자자보다 둘, 셋, 넷 하나라도 더 많이 아는 투자자가 유리합니다. 우리가 대량 거래량과 캔들만 배운 게 아니죠. 최근에 또 골든 크로스를 배웠잖아요. 자, 지금 보면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 자,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고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방향성이 주는 힘이 강하다. 자,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성의 힘이 강하겠죠. 반대로 여러분,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빠질 때 거래량들이 많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빠질 때 거래량들이 이렇게 많다면 추세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응용해서 누가 더 교집합된 가장 안전하고 파워풀한 자리인지 요걸 찾아보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골든 크로스는 진작에 나왔어요. 하지만 뭐가 약하죠? 거래량이 밋밋하죠. 그러다 기다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뭐예요? 골든 크로스도 나왔겠다. 골든 크로스도 나왔겠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도 나왔겠다. 그러면 추세는 굉장히 강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는 구조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언제 살 거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았을 때 언제 손절을 할 거냐. 자, 우선 저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한 날에 종가를 1차 매수세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매수세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종가에 2차 매수세는 잘 들으세요. 이 장대 양봉의 가운데를 2차 매수세를 잡습니다. 2차 매수세. 자, 1차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형성된 당일날의 종가. 2차 매수세는 다음날, 다다음 날이 아니라 요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 꼬리는 다 떼고 몸통 기준으로 가운데 가격에서 기다립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럼 손절 라인은 어디인 거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장대 양봉의 시초가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 저는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손절을 할 때도 30%, 50%, 20% 이런 식으로 분할로 손절을 하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1차에 종가에 매수를 하고 이틀 뒤에 이 가격대에 추가 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가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해버려요. 그럼 이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30%는 손절을 합니다. 손절. 그 다음엔 요 이평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 데드 크로스가 보일랑 말랑하죠. 하니까 전량 손절해야지 라고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다음날 다행히 추가 이탈하지 않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내가 정해놓은 이 시가 요 구간에서 이때 매도한 걸 다시 삽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기다려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마 매수가 평균까지 왔을 거고 그 다음날 매수가 기준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운 거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응용을 해서
찾아보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절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다? 골드크로스가 나온 기업들 중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 기업을 1순위로 찾는다. 그 기업을 1차와 2차 매수세 혹은 손절 라인을 기준이라고 하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만 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기계적으로 대외 변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차트 설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태성 본부장님 화면도 봤는데 이 차트에 이평선을 많이 띄워놓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김태성 본부장님처럼 5일선, 20일선, 그리고 60일선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5일선, 20일선, 60일선만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0600번 창 위쪽에 보시면 작은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고 여기에 뉴스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뜨는 뉴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 당시의 뉴스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창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공시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공시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아래쪽에 공시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보시기 불편하죠.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죠. 이 뉴스를 클릭하셔서 공시 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오른쪽에 Y축 표시가 체크된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뉴스랑 공시가 한 칸에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색깔이 똑같아서 헷갈리시죠? 그러면 한 가지를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뉴스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핑크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달라지신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이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외국인을 검색해 줍니다. 이쪽에 보시면 외국인 보유 수량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아래쪽에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관을 검색해 주시고 기관 보유 수량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뜹니다. 이것도 아까 저희 했던 것처럼 외국인 보유 수량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한 칸에 합쳐줄게요. 확인을 누르시면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지금 이 한 창에서 차트뿐만 아니라 거래량, 공시랑 뉴스, 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 보유 수량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맞는 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거래량으로 확인하는 매수 타이밍과 차트 설정 꿀팁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설명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매매하실 때 도움되는 알찬 정보들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